선생님, 약은 다 먹고 있는데 몸이 왜 이렇게 무겁죠? 올해 68세의 여성 환자분이 저에게 했던 첫마디였습니다. 혈압도 괜찮고 혈당도 안정돼 있었지만 아침마다 피로감이 심했고 관절이 뻣뻣했습니다. 검사 결과 그녀의 염증 수치 CRP는 정상보다 2배 높았습니다. 그녀는 평소 낮에는 활동적이었지만 밤에는 TV를 보며 늦게 잠들고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수면 시간은 늘 5시간 남짓. 밤엔 생각이 많아서 잠이 안 와요. 그녀의 몸은 쉬고 싶었지만 뇌는 계속 깨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약을 늘리지 않고 단 하나의 처방을 드렸습니다. 밤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자기 전 불빛을 줄이고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고 5분간 깊은 호흡 후 10시 전에 잠자리에 들 것. 그녀는 반신반의하며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3주 뒤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몸이 가볍고 관절 통증이 줄었으며 무엇보다 염증 수치가 40%나 낮아진 것입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약보다 밤이 저를 고쳤어요. 밤은 단순히 하루의 끝이 아닙니다. 몸이 회복을 시작하는 진짜 치료의 시간입니다. 하루의 리듬이 무너져도 밤 루틴만 바로 쓰면 몸은 다시 균형을 되찾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밤 루틴은 60세 이후 몸속 염증을 낮추는 가장 쉽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왜 밤 루틴이 염증을 줄이는 핵심인지를 의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염증이라고 하면 관절 통증이나 붓기만 떠올리지만 사실 염증은 몸 전체의 회복을 방해하는 조용한 불씨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그 불씨가 밤에 더 활발해집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몸의 회복 호르몬과 염증 조절 시스템은 대부분 밤에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낮 동안 몸은 끊임없이 외부 자극을 받습니다. 음식, 스트레스, 자외선, 피로. 이 모든 것이 미세한 염증 반응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염증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수면 중에 분비되는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입니다. 이 두 호르몬은 단순히 잠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몸속의 염증, 단백질, CRP, IL6 등을 억제하고 세포 재생을 돕는 한겸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회복의 시간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늦은 밤까지 TV를 보거나 휴대폰 불빛을 보면 뇌는 낮이라고 착각합니다. 그 순간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고 몸은 아직 일할 시간이라 판단해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을 계속 내보냅니다. 이 코르티솔이 바로 염증을 키우는 주범입니다. 즉, 밤에 루틴이 망가지면 몸은 쉬는 대신 스스로를 공격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뻣뻣하고 얼굴이 붓고 피로가 가시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일정한 시간에 조명을 낮추고 몸이 이제 쉴 시간이다 라고 인식하면 멜라토닌이 다시 분비되고 염증 수치는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이건 약으로 대체할 수 없는 몸의 자연 리듬입니다. 한마디로 밤의 질이 곧 염증의 정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60세 이후의 건강은 하루의 끝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루틴의 첫 단계, 조명과 빛이 염증 신호를 바꾸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의 몸은 생각보다 빛에 민감한 존재입니다. 밤에 불빛이 조금만 강해져도 몸은 아직 낮이구나라고 착각하고 회복 모드를 멈춥니다.
그 결과 멜라토닌이 억제되고 코르티솔이 높아지며 몸속 염증 단백질이 줄지 않고 오히려 유지되죠. 스마트폰, TV, 형광등, 이 세 가지가 가장 흔한 밤의 염증 유발자입니다. 특히 파란색 계열의 LED 빛은 뇌의 생체 시계를 혼란시키고 멜라토닌 분비를 70% 이상 감소시킨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즉, 불빛 하나가 약보다 강하게 몸의 회복 리듬을 바꾸는 것입니다. 한 72세 남성 환자는 잠이 깊지 않고 아침마다 손가락 관절이 뻣뻣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그의 습관을 살펴보니 잠들기 전까지 TV를 켜놓고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로 잠드는 패턴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단 하나의 제안을 했습니다. 10시 이후엔 조명을 모두 끄고 필요하면 노란색 수면등 하나만 켜두세요. 단 2주 만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눈을 감자마자 바로 잠이 들어요. 아침에도 손이 부드러워졌어요. 혈액 검사에서도 CRP 염증 수치가 30% 이상 낮아졌습니다. 조명을 낮춘다는 건 단순히 눈의 피로를 줄이는 게 아닙니다. 그건 몸에게 이제 회복을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행동입니다. 몸이 그 신호를 받으면 멜라토닌이 분비되고 염증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켜집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밝은 조명 대신 노란색 전구, 조용한 음악, 부드러운 빛으로 바꾸세요. 이 작은 변화가 약보다 강한 한겸 루틴의 첫걸음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두 번째 단계, 잠들기 전 따뜻한 물 한 잔이 몸의 염증 순환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들기 전 물을 마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밤에 화장실이 자주 가고 싶을까 봐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따뜻한 물 한 잔은 밤의 회복 루틴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습관입니다. 밤이 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고 혈류 속 노폐물과 염증 물질이 순환 속도에 비해 쌓이게 됩니다. 이때 따뜻한 물은 그 막힌 길을 부드럽게 열어줍니다.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류가 개선되고 간과 신장이 하루 동안 쌓인 염증 부산물을 더 효율적으로 배출할 수 있게 되죠. 특히 60세 이후에는 림프 순환이 느려집니다. 림프는 면역세포가 이동하는 통로이자 염증을 조절하는 핵심 시스템입니다. 물의 온도가 40도 50대 정도로 따뜻하면 림프관이 확장되어 면역세포의 이동이 활발해지고 조직 속 염증 반응이 완화됩니다. 한 70세 여성 환자는 매일 아침 손이 붓고 밤에 다리가 무겁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녀에게 잠들기 전 따뜻한 물 1컵만 마셔보세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처음엔 별 효과가 있겠어요 라며 웃었지만 일주일 후 그녀는 놀란 듯 말했습니다. 아침에 손이 덜 붓고 다리가 한결 가벼워요. 물은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그건 몸속에서 염증을 씻어내는 순환의 신호입니다. 단, 찬물은 피해야 합니다. 찬물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류를 느리게 만들고 몸의 회복 리듬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은 약처럼 빠르진 않지만 매일 반복될 때 약보다 깊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 물 한 잔이 당신의 몸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제 오늘의 피로와 염증을 흘려보내자. 이제 다음 장에서는 그 따뜻한 물 이후 해야 할 세 번째 루틴, 5분 호흡 리셋으로 면역 균형을 되찾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몸이 피로하고 염증이 쌓일수록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얕게 쉽니다. 얕은 호흡은 폐의 산소 교환을 방해하고 혈중산소 포화도를 낮춰
염증을 진정시키는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반대로 깊고 느린 복식호흡은 교감신경의 긴장을 완화하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해 몸의 회복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합니다. 복식호흡은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조용한 곳에 등을 기대고 앉아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배를 부풀립니다. 그리고 6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이 동작을 10회 반복하면 심박수와 혈압이 낮아지고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감소합니다. 이때 뇌에서는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심신이 이완되고 한겸 작용이 활성화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복식호흡을 매일 10분씩 한 사람들의 염증 수치 CRP가 평균 25~30% 낮아졌습니다. 즉, 단순한 호흡이 몸의 면역 밸런스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한 71세 남성 환자는 밤만 되면 다리가 화끈거려 잠을 못 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복식호흡 루틴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라고 웃었지만 3주 후 그는 말했습니다. 요즘은 숨만 고르면 다리가 편안해져요. 아침에 덜 붓고 통증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숨은 약입니다. 호흡이 깊어질수록 몸의 산소는 늘고 염증은 줄어듭니다. 이건 병원에서 배우는 처방이 아니라 몸이 원래 알고 있던 자연의 치유법입니다. 잠들기 전 5분, 그 시간을 몸에게 휴식 신호를 보내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몸속 염증의 방향을 바꿉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10시 이전 수면이 왜 한겸 작용의 결정적 시간대인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중요성은 배로 커집니다. 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염증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는 면역세포가 재생되고 염증 단백질이 억제되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대에 몸이 깊은 잠에 들어야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고 손상된 조직이 회복됩니다. 하지만 이때 깨어 있거나 수면이 얕으면 이 호르몬들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 몸속 염증이 진정되지 못합니다. 실제로 60세 이상에서 밤 11시 이후에 잠드는 사람들은 10시 이전에 잠드는 사람보다 염증 수치 CRP가 평균 35%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수면의 시작 시점이 곧 염증의 강도를 결정하는 셈입니다. 한 70세 여성 환자는 나는 늘 1시에 자요. 밤에 TV를 봐야 잠이 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침마다 손가락이 붓고 다리가 뻣뻣했습니다. 제가 권한 건 단 하나. 1시간만 일찍 누워보세요. 처음엔 쉽지 않았지만 2주 후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손이 안 붓고 몸이 훨씬 가벼워요. 이건 단순한 잠의 양이 아니라 잠의 질의 문제입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멜라토닌이 늦게 분비되어 생체 리듬이 무너집니다. 그 결과 낮에도 피곤하고 염증 반응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밤 10시 이전의 수면은 몸에게 이제 회복을 시작하라는 신호를 주는 첫 단계입니다. 이 신호를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하면 몸의 면역 시계가 안정되고 염증 수치가 떨어집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회복의 리듬을 더욱 강화하는 저녁 식사 타이밍과 염증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식사의 시점만 바꿔도 밤의 염증은 달라집니다. 저녁은 조금 늦게 먹어도 괜찮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지만 사실 식사의 시간은 몸의 염증 반응에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언제 먹느냐가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저녁 식사를 늦게 하면 음식이 완전히 소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이때 위와 간은 여전히 일을 하고 있고 몸은 회복 모드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즉, 밤새 소화와 회복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염증이 쌓이는 것이죠. 소화 중에는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과 혈당이 함께 올라가며 이로 인해 염증 단백질인 IL-6, TNF가 증가합니다. 이 두 가지는 관절통, 피로, 부종의 원인이 됩니다. 반대로 저녁을 일찍 먹으면 위장과 간이 충분히 쉴 시간을 갖고 면역세포가 염증을 정리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저녁 시간은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입니다. 잠자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한 69세 남성 환자는 매일 9시 이후에 식사를 하며 밤에 속이 더부룩하고 아침에 손이 붓는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저녁 시간을 2시간만 앞당기게 했습니다. 2주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식사 시간만 바꿨는데 아침에 몸이 한결 편해졌어요. 시간은 약입니다. 몸은 리듬대로 움직일 때 가장 잘 회복합니다. 늦은 저녁은 염증을 키우고 일찍 마무리한 저녁은 염증을 줄입니다. 하루 중 단 한 끼라도 루틴을 바꾼다면 저녁이 그 시작이어야 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몸의 염증을 더 깊이 다스리는 6번째 단계, 감정 정리 루틴을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염증은 마음의 긴장에서 비롯됩니다. 몸의 염증은 단지 음식이나 피로 때문만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밝혀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감정이 곧 염증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가 나거나 불안할 때 몸속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함께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단기간엔 몸을 깨우지만 지속되면 면역세포를 자극해 염증 단백질 IL-6, CRP를 높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면 혈압이 오르고 몸이 달아오른다는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 생리 반응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감정의 여운이 오래 남습니다. 하루에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잠들면 그 긴장이 밤새 유지되며 몸이 회복 모드로 전환되지 못합니다. 결국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아침에 통증이나 뻣뻣함이 심해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감정 정리 루틴입니다. 잠들기 전 5분간 그날의 걱정이나 서운함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글로 표현하는 순간 뇌는 이 문제는 이미 정리됐다고 인식하며 긴장을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한마디로 자신을 위로해 주세요. 오늘도 잘 버텼어. 이 간단한 문장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 심박수와 혈압을 낮추고 염증 신호를 끕니다. 한 72세 여성 환자는 매일 잠들기 전 머릿속이 복잡해서 잠이 안 와요 라고 했습니다. 그녀에게 생각을 쓰고 버리세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3주 후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불면이 없어졌어요. 몸도 가볍고 아침이 덜 아파요. 감정은 몸의 언어입니다. 풀리지 않은 감정은 염증으로, 정리된 감정은 회복으로 바뀝니다. 하루를 끝낼 때 몸보다 먼저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그것이 진짜 한겸 루틴의 완성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루틴을 실천해 실제로 몸이 회복된 70대 환자의 변화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올해 74세. 퇴직 후 줄곧 허리 통증과 무릎 관절의 열감을 호소하던 분이었습니다. 병원마다 다녀봤지만 나이 탓이라는 말만 들었죠.
진통제와 소염제를 수년간 복용했지만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손이 붓는 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염증 수치 CRP는 3.8, 정상의 3배였습니다. 저는 약을 늘리기보다 루틴을 바꾸는 제안을 했습니다. 밤의 리듬을 다시 만들어 봅시다. 그는 반신반의했지만 시도했습니다. 첫 주에는 TV를 끄고 조명을 낮추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주엔 저녁을 6시 반에 먹고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마무리. 세 번째 주에는 5분 복식 호흡과 감정 정리 일기를 실천했습니다. 3주가 지났을 때 그는 진료실에 들어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기하죠?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아침에 손이 붓지도 않고 몸이 가볍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 CRP 수치가 3.8에서 1.9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밥만 바꿨는데 몸이 달라졌어요. 이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몸은 밤이 되어야 스스로 염증을 끕니다. 그동안 그는 약으로 불을 끄려 했지만 밤 루틴을 통해 불을 만들지 않는 방법을 배운 것입니다. 지금도 그는 하루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6시 식사, 9시 조용한 시간, 10시 취침. 이 단순한 루틴 하나가 그의 약이 되었습니다. 몸은 언제나 회복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 의지를 깨우는 열쇠는 약이 아니라 리듬입니다. 밤이 달라지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한겹밤 루틴 4단계 실천 표더커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바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염증 줄이는 밤 루틴 4단계를 시간대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방법은 없습니다. 몸은 단순한 리듬을 가장 잘 기억합니다. 1단계 저녁 식사 PM 6077 가능한 한 일찍 잠자기 최소 3시간 전에 식사하세요. 식사량은 평소의 80% 정도로 기름진 음식보다는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구성합니다. 식사 중에는 TV를 끄고 천천히 씹어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늦은 식사, 바이 염증 연장 근무 꼭 기억하세요. 2단계 조명과 빛 줄이기 PM 8턴 이후 TV, 휴대폰, 형광등 불빛은 모두 멜라토닌의 적입니다. 밝은 백색 등 대신 노란색 전구나 간접 조명으로 교체하세요. 눈과 뇌가 이제 밤이구나를 인식해야 몸의 회복 모드가 시작됩니다. 3단계 따뜻한 물 한 잔, 플라스니스냐 5분, 복식 호흡, PM 939. 약 50ml 정도의 미지근한 물 한 잔은 림프 순환과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코로 4초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내쉬세요. 이 5분이 몸의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한겸 호르몬을 활성화합니다. 4단계 감정 정리 플러스 수면 PM 실공 이전 걱정이나 서운했던 일을 종이에 짧게 적어 마음을 정리하세요. 오늘 하루 잘 해냈다. 한마디를 자신에게 건네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몸의 긴장이 풀립니다. 조용한 음악을 틀고 10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세요. 이 시간대가 염증을 억제하는 세포 회복의 황금기입니다. 한 70세 여성 환자는 이 루틴을 냉장고에 붙여두었습니다. 하루에 이거 4가지만 지키면 돼요. 2주 후 그녀의 아침 피로가 사라졌고 염증 수치는 30%나 낮아졌습니다. 몸은 약보다 리듬을 기억하고 리듬에 반응합니다. 이 4단계를 반복하면 몸은 매일 밤 스스로 염증을 끄는 능력을 회복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루틴을 꾸준히 실천했을 때 몸 안에서 일어나는 3가지 근본적 회복 변화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밤 루틴은 단 하루만으로는 큰 변화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2주, 4주, 8주 꾸준히 이어가면 몸 안에서는 조용하지만 확실한 회복이 시작됩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3가지 변화를 소개합니다. 일아침에 뻣뻣함이 사라지고 통증이 완화된다. 염증은 밤사이 몸이 쉬지 못할 때 심해집니다. 하지만 루틴을 통해 밤에 코르티솔이 낮아지고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되면 관절과 근육의 미세 염증이 자연스럽게 진정됩니다. 아침에 손가락이 부드럽고 무릎이 덜 아픈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72세 여성 환자는 말했습니다. 예전엔 아침마다 손이 안 펴졌는데 요즘은 눈 뜨자마자 움직일 수 있어요. 뒤 수면의 질이 깊어지고 피로가 회복된다. 밤 루틴을 실천하면 신경계의 긴장이 풀리고 심박수와 천이 안정되며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 결과 몸이 에너지를 저장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회복의 질이 낮의 활력을 결정합니다. 밤이 조용해지니 낮이 밝아졌다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죠. 삼염증 수치가 실질적으로 감소한다. 루틴을 3주 이상 유지한 환자들의 혈액 검사에서 CRP 수치가 평균 40% 감소했습니다. 이는 한겹 약을 복용했을 때의 수치 변화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약이 아닌 생활 리듬의 변화로 몸이 스스로 염증을 억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3가지 변화는 단순한 결과가 아닙니다. 몸이 이제 회복해도 된다는 신호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몸은 언제나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 신호를 들을 수 있는 조용한 밤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 밤이 조용하면 몸이 회복한다 는 메시지로 따뜻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건강은 낮의 노력으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회복은 밤의 고요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몸이 쉬는 동안 세포는 스스로를 복구하고 면역 시스템은 불필요한 염증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밤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치유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시간이 약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밤이 약이다. 밤이 안정될 때 코르티솔은 낮아지고 멜라토닌은 세포를 회복시키며 몸의 염증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한 70대 남성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밤이 두려웠어요. 아프고 뒤척이고 몸이 무거웠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밤이 기다려집니다. 자면 몸이 나아지는 게 느껴져요. 그의 변화는 특별한 약 덕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불을 일찍 끄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5분간 숨을 고르고 마음을 비운 것뿐이었습니다. 그 단순한 루틴이 그의 염증을 그리고 삶의 리듬을 바꿨습니다. 몸은 우리가 보내는 신호를 늘 듣고 있습니다. 당신이 밤을 조용히 만들어주면 몸은 이제 회복하자라고 반응합니다. 그 작은 선택 하나가 내일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불을 조금 더 일찍 끄고 마음을 가볍게 내려놓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약이 아닌 밤의 힘이 당신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몸으로 깨어나실 겁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